이선영은 도서관에서 일하며 외롭고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고, 아이들은 독립하고 남편은 새 가정을 꾸렸다. 우연히 발견한 수채화 교실 전단지 덕분에 오랜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결국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다. 첫 수업에서 강민호와 만난 이선영은 그림을 그리며 응원을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 달이 지나 이선영의 화요일은 그림으로 가득 차고 이전의 지루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보내게 되었다. 선영은 강민호의 도움으로 그림 수업을 받으면서 그와의 관계에 설렘을 느꼈던 56세의 여성이다. 오전 9시 이선영은 도서관 문을 열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 형광등이 차례로 켜지는 소리, 그리고 정적.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56세, 이혼한 지 3년째.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은 더 젊은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남은 건 이 작은 동네 도서관과 그녀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선영 씨. 첫 번째 방문자는 늘 그렇듯 김할머니였다. 80줄에 접어든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러 왔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다. 이런 작은 교류들이 그녀의 하루의 온기를 불어넣었다. 책장을 정리하고 반납된 도서를 제자리에 꽂고 새로 들어온 책에 바코드를 붙이는 일. 반복적이지만 평온했다. 아니, 평온한 척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연인들의 속삭임, 가족들의 대화. 모든 것이 투명한 유리창 너머의 일처럼 느껴졌다. 오후 4시 도서관은 고요했다. 선영은 책상에 앉아 무심코 손을 바라봤다. 결혼 반지가 있던 자리엔 이제 희미한 자국만 남아 있었다. 문득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이대로 늙어가는 것인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채로. 뭔가 달라져야 해. 속삭이듯 중얼거린 말이 빈 도서관에 울렸다. 그때 게시판에 작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성인 수채화 교실 수강생 모집. 알록달록한 물감과 붓이 그려진 전단지였다. 어릴 적 꿈꾸던 화가, 결혼과 육아로 포기했던 그 꿈이 가물가물 떠올랐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다. TV를 켜도 소음일 뿐이었다. 냉장고에서 간단한 저녁을 꺼내 데우며 전단지를 다시 꺼내봤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문화센터 3층.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할까 말까? 스마트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수채화 교실입니다. 강민호입니다. 목소리가 따뜻했다. 선영은 어눌하게 수강 신청 의사를 전했다. 강민호는 친절하게 준비물과 수업 시간을 안내해 주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선영은 자신이 미소 짓고 있음을 깨달았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지냈던 설렘이었다. 첫 수업 날 선영은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다.
3층 강의실에는 이미 몇 명의 수강생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연령대의 중년 여성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선영은 조금 안도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환한 미소로 손을 내밀었다. 강민호였다. 전화 목소리보다 더 따뜻한 인상이었다. 이선영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림 그려본 지 오래되셨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학창 시절 이후론 처음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림에는 늦음이 없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지금이 더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강민호의 말에 선영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격려받은 기억이 없었다. 수업이 시작되자 강민호는 물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색감을 보여주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색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선영은 어색하게 붓을 들었다. 물감이 종이에 번지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처음 치고는 정말 좋아요. 색감이 자연스러워요. 강민호가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넸다. 선영의 볼이 살짝 붉어지며 몸이 달아오름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일이 낯설어졌었다. 2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가방 속에는 오늘 그린 작은 풍경화가 들어 있었다. 어설프지만 그녀만의 것이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기대하며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며 선영은 생각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았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신호였다. 수채화 교실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선영의 화요일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오전부터 저녁이 기다려졌고 점심시간에는 그림 기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다. 도서관에 미술 관련 서적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읽어보기도 했다. 오늘은 인물화를 배워볼까요? 강민호가 새로운 화지를 나눠주며 환하게 웃었다. 선영은 그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곳이 젖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감정이 부적절하다는 걸 알면서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인물화는 어려워요. 특히 눈을 그리는 게. 옆자리 수강생이 투덜거렸다. 강민호는 그녀의 화지 앞에 앉아 직접 시범을 보였다. 선영은 그의 집중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길지 않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살짝 드리워지고 진지한 표정으로 붓을 움직이는 모습이 묘하게 매력적이었다. 선영 씨 어떠세요?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저는 아직 어려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어렵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민호가 선영의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살짝 감싸며 붓을 잡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선영의 심장이 빨라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남자의 체온에 민감해졌을까? 이렇게 부드럽게. 네, 아주 좋아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다.
선영은 얼굴이 화끈해짐을 느꼈다. 56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여전히 여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아 묘한 안도감도 들었다. 수업이 끝나고 정리하는 동안 강민호가 다가왔다. 선영 씨 정말 빠르게 늘고 계세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즐기는 마음 말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선영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서 받아보지 못했던 인정과 관심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거울처럼 맑은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봤다. 언제부터인가 화장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조금씩 달라졌다. 회색 비치던 일상에 색깔이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주 화요일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강민호의 목소리였다. 선영은 무심코 발걸음을 늦췄다. 정말 고마워요, 민호 씨. 덕분에 전시 준비가 한결 수월해졌어. 여자 목소리였다. 젊고 경쾌한 음성이었다. 선영은 계단 모퉁이에서 조심스럽게 위를 올려다봤다. 강민호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과 나란히 서 있었다. 여자는 긴 머리를 흩날리며 웃고 있었고, 강민호는 그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있었다. 별일 아니야, 수연아. 언제든지 말해. 친밀한 호칭, 자연스러운 스킨십. 선영의 가슴에 무언가 돌덩이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곧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 선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자신보다 20살은 어린 남자가 진심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 그저 친절한 강사였을 뿐인데. 선영 씨, 안 올라오세요? 아래에서 다른 수강생이 불렀다.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올랐다.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다. 강민호의 친절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다. 혹시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똑같이 대하는 건 아닐까? 자신만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선영 씨, 오늘 좀 산만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강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평소 같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을 관심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러시군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는 금세 다른 수강생에게로 가버렸다. 선영은 빈 화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결국 나이는 속일 수 없는 것일까?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 수업이 끝나고 선영은 평소보다 빨리 짐을 챙겼다. 강민호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가는 길에 그가 불러 세웠다. 선영 씨, 잠깐만요. 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오늘 많이 어색해 보이셔서.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는 순간 선영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상상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저 성실한 강사일 뿐이었다. 호의를 오해한 건 자신이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선영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집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혼 후 처음으로 느꼈던 설렘이 부질없는 환상이었다는 게 너무 슬펐다. 동시에 자신의 한심함에 화가 났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선영은 쓰게 웃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절망적이었을까? 강민호에게 기대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진짜 사랑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 그 경계가 흐려져 버렸다. 지난주 일 이후 선영은 수채화 교실에 나가지 못했다. 핑계는 얼마든지 있었다. 감기에 걸렸다고, 도서관에 일이 많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강민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수연아, 언제든지 말해. 그 친밀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밤마다 잠들기 전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 이불을 뒤집었었다. 56세의 20대 후반 남자에게 설레는 자신이 한심했다. 목요일 오후 도서관 게시판 앞에서 익숙한 포스터를 발견했다. 지역 작가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전시회. 수채화 교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전시회였다. 강민호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라고 권했던. 선영은 망설였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강민호의 진짜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그 수연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 토요일 선영은 결국 전시회장을 찾았다. 시내 작은 갤러리였다. 입구에서 팜플렛을 받아들며 작가 소개를 훑어봤다. 강민호의 이름이 보였다. 신진 작가 강민호, 스승 박혜원 화백의 지도 하에 활발한 작품 활동 중. 박혜원.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다. 선영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고 보니 지역에서 꽤 유명한 화가였다. 몇 년 전 신문에서 개인전 소식을 본 적이 있었다. 전시장 안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작품들을 둘러봤다. 강민호의 작품 코너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작품들이 정말 아름다웠다. 수채화 교실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민호 씨 작품 정말 좋죠?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돌아보니 지난번에 봤던 그 여자 수연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젊고 아름다웠다. 선영은 순간 위축됐다. 네. 정말 훌륭하네요. 저는 이수연이에요. 민호 씨와 같이 작업하는 사이거든요. 같이 작업하는 사이. 선영의 마음에 또 다른 돌멩이가 떨어졌다. 선영 씨,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강민호가 다가오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그는 평소보다 더 근사해 보였다. 오셨구나. 정말 기뻐요. 요즘 수업에 안 나오셔서 걱정했어요. 감기 때문에. 이제 좀 괜찮아져서요. 다행이에요. 아, 소개해 드릴게요. 이수연 씨, 제 수업을 듣는 선영 씨예요.
그날 이후 선영은 더 이상 화요일 수채화 교실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다. 인터넷으로 기법을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미술 서적을 빌려 읽으며 독학을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서 오히려 자유로웠다. 오늘도 야근이세요? 동료 김 과장이 퇴근길에 물었다. 요즘 선영은 도서관 문을 잠그고 나서도 1시간씩 더 남아 그림을 그렸다. 조용한 도서관은 집중하기에 좋은 공간이었다. 네,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몸 조심하세요. 요즘 부쩍 열정적이시네요. 김 과장이 웃으며 사라졌다. 선영은 책상 서랍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최근 며칠간 그린 그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도서관 창가로 스며드는 석양, 퇴근길 사람들의 뒷모습, 혼자 먹는 점심의 풍경들. 모두 자신의 시선으로 담아낸 일상들이었다. 강민호에게서 배운 기법들을 되짚어보며 그렸지만 점점 자신만의 색깔이 생겨나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담담하고 진솔한 느낌. 중년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의 모습들. 한 달 후 선영에게 기회가 왔다. 시청에서 주최하는 시민생활미술 공모전이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작은 공모전이었지만 선영에게는 중요한 도전이었다. 출품해볼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공고문을 다시 읽어봤다. 주제는 우리 동네의 하루. 딱 자신이 그려온 것들이었다. 마감까지 2주. 충분한 시간이었다. 선영은 그동안 그린 그림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3점을 골랐다. 하나는 도서관 창가에서 책을 읽는 김할머니를 그린 것. 또 하나는 퇴근길 버스 정류장의 풍경. 마지막은 동네 골목의 고양이를 그린 작품이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거울 앞에 서서 그림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강민호의 화려한 기법에 비하면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출품 당일 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청을 찾았다. 접수처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젊은 미대생부터 나이 든 어르신까지 다양했다. 선영은 갑자기 주눅이 들었다. 처음 출품하세요? 앞에 선 중년 남성이 말을 걸었다. 네, 처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 그림을 시작했거든요. 서로 파이팅해요. 그의 격려에 선영은 조금 마음이 놓였다. 자신만 늦게 시작한 게 아니었다.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선영은 뿌듯함을 느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낸 기분이었다. 강민호의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 아니라 이선영이라는 개인으로서. 한 달 후 결과 발표가 있었다. 선영은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이 조급했다. 아침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했다. 오후 2시 결과가 발표됐다. 선영은 눈을 의심했다.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장려상이었다. 진짜야? 도서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현실감이 들었다. 동료들이 놀라서 바라봤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 그게 그림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어요. 와, 정말요? 축하드려요.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선영은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관심과 축하를 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를 일이었다. 시상식 날 선영은 정장을 차려입고 시청을 찾았다. 작은 강당에서 열린 소규모 시상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였다.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받으며 선영은 벅찬 감정을 느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를 건네받은 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진심을 담아 말했다. 늦게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려보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따뜻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한 여성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지 갤러리 큐레이터 정예지입니다. 명함을 건네는 그녀는 30대 초반의 깔끔한 인상이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갤러리에 한번 들러주세요. 선영 씨 작품에 관심이 있어서요. 저 같은 아마추어 그림이에요? 아니에요. 진솔함이 느껴져요. 기법은 앞으로 늘면 되는 거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상장과 명함을 번갈아 보며 웃음이 나왔다. 3년 전 이혼했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저녁에는 혼자 조촐한 축하 파티를 했다. 편의점에서 산 케이크와 와인으로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선영, 잘했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강민호였다.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는데 선영 씨 축하해요. 공모전 수상 소식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지역 미술계가 좁아서 소문이 났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요즘 수업에 안 나오셔서 걱정했는데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군요. 예전 같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을 그의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담담했다. 네, 혼자 해보고 싶어서요. 대단해요. 시간 되면 한번 뵐까요? 축하도 드리고. 괜찮습니다. 지금이 좋아요. 선영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강민호의 전화를 받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다는 게 신기했다. 그렇게 아팠던 마음이 이제는 평온했다. 거실에 걸린 상장을 보며 선영은 다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더 열심히, 더 진솔하게 그려보겠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이선영이라는 화가로서 내일은 예지 갤러리에 연락해봐야겠다.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예지 갤러리를 처음 방문한 날, 선영은 긴장했다. 작고 아담한 갤러리였지만 품격이 느껴졌다. 정혜지 큐레이터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작품 실물을 보니 더 좋네요. 특히 이 기말머니의 오후라는 작품이 인상적이에요. 도서관 창가에서 책을 읽는 기말머니를 그린 작품이었다. 선영은 뿌듯했다. 3개월 후에 지역 작가 발굴전을 열 예정인데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 같은 초보가요?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성이 더 중요하죠. 선영은 설렘을 느꼈다. 진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다니 꿈만 같았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 뜻밖의 방문자를 만났다. 강민호와 수연이었다. 선영 씨, 안녕하세요. 강민호의 인사는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어딘지 어색했다. 수연은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공모전 수상 축하드려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디서 그림을 배우셨어요? 저희 수업을 그만둔 후에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독학했어요. 책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독학으로요? 수연이 끼어들었다.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선영 씨,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강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술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예요. 기초가 부족한 상태로 너무 성급하게 나가시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선영은 당황했다. 축하하러 온 건 아니었구나. 특히 갤러리 전시 같은 건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가면 작가로서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연이 덧붙였다. 저희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도 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박혜원을 말하는 것 같았다. 조언 고맙습니다만 저는 제 판단으로 하겠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강민호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들이 떠난 후 선영은 혼란스러웠다. 정말 자신이 너무 성급한 건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들이 왜 굳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을까? 일주일 후 선영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예지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다. 선영 씨,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혜지의 목소리가 어둡게 가라앉았다. 갑자기 후원사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참여 작가들의 경력과 실력에 대해서요. 제가 문제가 된 건가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당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 같아요. 기초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아마추어라고. 선영의 가슴이 무너졌다. 누가 그랬을까? 하지만 짐작은 갔다. 정말 죄송해요. 다음 기회에는 꼭. 괜찮아요. 이해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겨우 생긴 기회를 이렇게 잃다니.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역 미술 동호회 카페에 자신에 대한 글이 올라온 것이다. 최근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이선영 씨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기초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성급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계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서라도 신중했으면 합니다. 익명의 글이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었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비판적 분석까지 있었다. 댓글들은 대부분 동조하는 내용이었다. 선영은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올라왔다.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하는가.
다음 주 도서관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만났다. 박혜원이었다. 이선영 씨이시죠? 전시회에서 뵌 적이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제자들이 많이 걱정하더군요. 조언을 듣지 않고 무리하고 계신다고. 박혜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압박적이었다. 미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세계예요. 특히 우리 지역은 전통이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순서를 지키셨으면 해서요. 먼저 기초를 탄탄히 하시고 선배들의 인정을 받은 후에 활동하시는 게 좋겠어요. 선영은 깨달았다. 이것은 협박이었다. 자신이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면 지역 미술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박혜원이 떠난 후 선영은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들이 왜 자신을 이렇게 견제하는 걸까? 겨우 공모전 하나 수상한 게 그렇게 위협적인가? 그날 밤 선영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할 것인가?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며 답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강민호든 수연이든 박혜원이든 그들이 자신을 막으려 한다면 더욱 확신이 서는 일이었다. 자신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견제하는 것이 아닐까. 선영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막으려 한다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된다. 지역 미술계가 닫혀 있다면 다른 곳으로 나가면 된다. 인터넷을 켜고 전국 단위 공모전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큰 무대에서 승부를 걸어보겠다. 제7회 대한민국 생활미술대상 공고를 본 순간 선영은 이것이 기회라고 직감했다. 전국 단위 공모전이었고 무엇보다 공개 심사 방식이었다. 관람객들 앞에서 심사위원들이 직접 평가하고 토론하는 형태였다. 지역의 기득권 세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선영은 한 달간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을 준비했다. 주제는 현대인의 일상 속 진실. 그녀는 이혼 후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재생의 과정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세점의 연작이었다. 혼자 앉은 식탁, 빈 침실의 아침, 그리고 거울 앞에 나. 기법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중년 여성의 진솔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출품 마감일, 선영은 서울예술의전당으로 향했다. 전국에서 몰려든 작가들로 북적였다. 젊은 미대생부터 전문 작가까지 다양했지만 선영은 위축되지 않았다. 어머, 선영 씨.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강민호와 수연이 있었다. 이들도 출품한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선영의 인사는 담담했다.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도 위축되지도 않았다. 여기까지 오셨네요. 대단해요. 강민호의 말에는 미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누구나 출품할 수 있는 공모전이니까요. 수연이 덧붙였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포장의 작품이 들려 있었다. 수연 씨도 출품하셨나 보네요. 네, 민호 오빠 이름으로 출품했어요. 같이 작업한 거라서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그들의 관계가 궁금하지도 않았다. 한 주 후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총 3,000여 점 중 30점이 본심에 올랐다. 선영의 작품도 포함되었다. 놀랍게도 강민호 수연의 작품도 함께 선정됐다. 공개 심사가 열리는 날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30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심사위원 5명이 관람객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벌이는 방식이었다. 선영은 긴장했다. 하지만 자신의 작품 앞에 서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 그림들은 진짜 자신의 이야기였다. 이번 작품들 중 주목할 만한 것이 몇 점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인 김 교수가 말을 시작했다. 특히 이선영 씨의 일상 속 진실 연작은 기법보다는 진정성으로 승부한 작품입니다. 중년 여성의 솔직한 내면을 담담하게 그려낸 점이 인상적입니다. 선영은 가슴이 뛰었다. 좋은 평가였다. 반면 강민호 씨의 도시의 리듬 연작은 뛰어난 기법을 보여줍니다. 완성도가 매우 높네요. 수연이 그린 작품에 대한 평가였다. 선영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심사가 계속되면서 선영의 작품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솔직함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입니다. 기법적 완성도보다 감정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네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잠깐만요. 관람객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강민호 씨 작품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심사위원들도 당황했다. 저는 홍익대 미술대학원생 최유진입니다. 강민호 씨 작품 중 2번째 작품이 제 선배의 졸업 작품과 너무 유사합니다.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장내가 술렁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심사위원장이 진지하게 물었다. 작년 우리 학교 졸업 전시에 출품된 박지훈 선배의 도시 풍경 넘버 3이라는 작품인데요. 구도와 색채, 심지어 붓터치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사진도 가져왔습니다. 최유진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었다. 심사위원들이 몰려가 확인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민호와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심사위원장이 강민호를 향해 물었다. 하지만 강민호는 말을 못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혹시 다른 작품들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이 말했다. 곧 전문가들이 휴대용 기기로 검색을 시작했다. 첫 번째 작품도 문제가 있습니다. 2년 전 부산 지역 공모전 수상작과 85% 이상 일치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해외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작품과 유사점이 많습니다. 폭로가 이어지면서 장내는 충격에 빠졌다. 강민호의 출품작 대부분이 표절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출품을 철회하겠습니다. 결국 수연이 일어나서 말했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표절은 예술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당 작품은 즉시 전시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의 엄중한 선언이었다. 강민호와 수연이 황급히 자리를 뜬 후 심사는 계속됐다. 선영은 얼떨떨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그럼 이제 다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선영 씨의 작품으로 돌아가서 심사위원들의 관심이 다시 선영에게 집중됐다. 강민호의 작품이 사라지면서 선영의 작품이 더욱 부각되었다. 진정성 있는 작품이 더욱 돋보이네요. 이런 일이 있은 후라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최종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가 있었다. 대상은 이선영 씨의 일상 속 진실 연작입니다. 선영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박수 소리가 우레같이 쏟아졌다. 무대에 올라 상을 받으며 선영은 객석을 바라봤다. 강민호와 수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다. 이제 선영은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었다. 감사합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그렸습니다. 선영의 수상 소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객석에서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상 수상 이후 일주일 선영은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지역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고 도서관 동료들은 축하 화환을 보내주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정말로 작가 이선영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목요일 저녁 도서관 문을 잠그려는데 낯익은 실루엣이 다가왔다. 수연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선영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수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선영은 당황했다. 수연의 표정이 너무도 절망적이었다. 앉으실까요? 도서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와 민호 오빠의 관계, 사실혼이라고 했죠? 네. 거짓말이에요. 저희는 연인도 아니에요. 선영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뭔가요?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요. 3년 전 민호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오빠는 제가 실력이 있다고 함께 작업하면 둘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작품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작품을 민호 오빠 이름으로 발표했어요. 저는 그냥 숨겨진 그림자였어요. 선영은 숨이 막혔다. 자신이 그림자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모전 작품들도 모두 제가 그린 거예요. 민호 오빠는 실력이 없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오빠가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학생이. 맞아요.
민호 오빠가 시킨 거예요. 수연이 주먹을 꽉 쥐었다. 제가 그린 그림이 너무 개성이 없다고 다른 작품들을 참고하라고 했어요. 백기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야 수상할 수 있다고. 설마, 처음엔 조금씩 참고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요구했어요. 아예 베껴서 조금만 바꾸라고. 제가 거부하면 헤어지겠다고 협박했어요. 선영은 어이가 없었다. 박혜원 선생님은 뭐죠? 스승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박혜원 선생님의 조카예요. 민호 오빠가. 그래서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강민호의 허위 경력, 박혜원의 비호, 그리고 수연의 희생. 선영 씨를 견제한 것도 민호 오빠의 지시였어요. 선영 씨 그림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진짜 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기법은 부족하지만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런 그림은 민호 오빠가 절대 그릴 수 없는 거였어요. 수연이 눈물을 흘렸다. 제가 선영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갤러리 전시 취소된 것도 민호 오빠가 박혜원 선생님을 통해서 압력을 넣은 거예요. 온라인 비방 글도 민호 오빠가 쓴 거고요. 선영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수연이 불쌍했다. 왜 이제야 말해요? 이번 일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영 씨가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고 부러웠어요. 수연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증거들이 다 있어요. 민호 오빠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들, 표절을 지시한 내용들, 선영 씨를 견제하라고 한 대화들.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걸 왜? 제가 증거를 남겨둔 이유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민호 오빠는 저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영은 USB를 받아들었다. 무서웠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 늦었지만요. 수연이 일어섰다. 정말 죄송해요, 선영 씨. 제가 용기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괜찮아요.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수연이 사라진 후 선영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강민호는 실력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성공하려 했던 것이고 수연은 그 피해자였다. 집에 돌아와 USB를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다. 강민호가 수연에게 보낸 메시지들. 이번엔 좀 더 완벽하게 베껴.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선영이란 여자 때문에 우리 입지가 위험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박혜원 삼촌한테 부탁해서 갤러리 쪽에 압력 넣었어. 잘 됐지? 선영은 메시지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얼마나 치밀한 견제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결심했다. 이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 신문사와 미술 전문지에 연락했다.
그들은 폭로성 기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주일 후 대대적인 기사가 나왔다. 지역 미술계를 뒤흔든 대형 스캔들, 표절과 허위 경력, 그리고 작가 조작의 전말. 강민호의 모든 허위 경력이 폭로됐다. 박혜원도 조카를 비호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수연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더 이상 숨어서 살고 싶지 않다. 내 실력으로,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수연의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됐다. 강민호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췄다. 그의 수채화 교실도 문을 닫았다. 한 달 후 선영은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 수연이 개인전을 연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만의 작품으로. 개막식에 참석한 선영은 수연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실력이 뛰어났다. 무엇보다 자유로워 보였다. 선영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수연이 다가왔다. 예전에 어둡던 표정과 달리 밝아 보였다. 축하해요. 정말 좋은 작품들이에요. 이제야 진짜 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선영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용기를 주셨어요. 늦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서로 다른 길이지만 같은 꿈을 향해 걸어가는 동반자가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거울 앞에 섰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도 실현됐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강민호 사건이 일단락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선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대상 수상 이후 여러 갤러리에서 개인전 제의가 들어왔고, 미술 전문지에서는 늦깎이 작가의 성공 신화라며 그녀를 조명했다. 하지만 선영이 가장 기뻐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도서관에서 퇴근하는 길에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 집에 돌아가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것. 무엇보다 거울 속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선영 씨, 오늘도 야근이세요? 김 과장이 물었다. 요즘 선영은 개인전 준비로 더욱 바빠졌다. 다음 달 예지 갤러리에서 열릴 첫 개인전이었다. 정혜지 큐레이터가 먼저 제안해온 것이었다. 네,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몸 조심하세요. 그런데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다니. 김 과장의 말에 선영은 웃었다. 이 나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도서관이 조용해진 후 선영은 개인전에 전시할 작품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점검했다. 총 20점. 이혼 후의 외로움부터 시작해서 강민호를 만나 느꼈던 설렘과 상처, 그리고 홀로 서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연작이었다. 제목은 나로부터의 시작이었다. 작품들을 보며 선영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1년 전의 자신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변화였다. 그때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언니, 바쁘신 중에 죄송해요.
6개월 전부터 수연은 선영을 언니라고 불렀다. 나이 차이도 있지만 진짜 언니 같은 마음으로 따르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다음 주 제 전시 오픈하는 날 혹시 시간 되시면 당연히 갈 거야. 벌써 두 번째 개인전이네. 네, 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수연은 강민호 사건 이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자신만의 화풍을 찾았고 실력도 더욱 늘었다. 무엇보다 밝아졌다. 언니는 개인전 준비 어떠세요?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복잡해. 잘 될 거예요. 언니 그림에는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다시 작품들을 바라봤다. 수연의 말이 맞았다. 이 그림들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다. 다음 주 수연의 전시 오픈식에 참석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수연의 작품들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였다. 강민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것 같았다. 언니. 수연이 달려와 선영을 반겼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당당해 보였다. 축하해. 정말 멋진 작품들이야. 고마워요. 언니가 보여주신 용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작품들을 둘러봤다. 관람객들이 수연의 작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언니, 혹시 민호 오빠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왜? 서울에서 택배 일을 하고 있대요. 그림은 완전히 그만뒀다고 해요. 선영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지만 안타까움이 남아 있었다. 강민호도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디선가 길을 잘못 든 것일 뿐. 그래도 우리는 잘 됐으니까 됐어. 맞아요, 언니. 오픈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다. 강민호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고, 수연은 훌륭한 작가로 성장했다. 그리고 자신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선영의 개인전 오픈일이 되었다. 예지 갤러리는 평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도서관 동료들, 지역 미술 애호가들, 그리고 언론까지 몰려들었다. 선영 언니, 수연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뒤에는 몇 명의 젊은 작가들이 함께 왔다. 우와, 진짜 대단해요. 이 연작 정말 감동적이에요. 특히 이 거울 앞에 나 작품. 정말 진솔해요. 젊은 작가들의 진심 어린 감탄에 선영은 가슴이 벅찼다. 오프닝 스피치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선 선영은 잠시 갤러리를 둘러봤다. 자신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는 모습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작가 이선영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이혼 후 공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림을 시작한 건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뭔가에 매달려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혼자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선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사랑받지 않아도 나 자신으로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전시의 제목이 나로부터의 시작인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영은 잠시 멈춰서 객석을 바라봤다.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56세에 새로운 꿈을 찾는다는 게 늦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진심이 있다면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박수가 우렁차게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선영은 혼자 갤러리에 남았다.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의 작품들을 다시 바라봤다. 정혜지 큐레이터가 다가왔다. 정말 좋은 전시예요. 반응도 뜨겁고. 고마워요. 기회를 주셔서. 다음 전시도 벌써 계획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선영은 웃었다. 1년 전 수채화 교실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선영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외모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이 달랐다. 자신감이 있었고 당당했다. 이제는 내가 나의 빛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었다. 자신만의 길을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다. 선영은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은 또 무엇을 그려볼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캔버스에 담아볼까? 미래가 기대됐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새로운 이야기, 당신만의 여행을 떠나보세요. 황혼여행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외로움,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황혼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